85페이지죠, 그죠? 85페이지인데,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숨나무 공법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 오는 게 아니고, 공법은 한 목요일 정도 되면 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나눴는데, 오늘 좀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숨나무 공법이 전체 양으로 따지면 한 90페이지, 공법 전 범위가 한 9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90페이지를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내용으로 넣어놨고요. 2부는 동일한 내용인데 전부 다 블랭크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채워넣기를 하려고 키워드 중심으로 블랭크를 다 만들어 빵꾸 노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빵꾸를 채워넣지 말고 자꾸 읽어보면서 그 갈로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를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때 국계법을 먼저 시작할 건데 국계법부터 해가지고 압축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법 전 범위를 압축을 하면 한 45분 정도면 싹 다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특강 들은 분들한테는 드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암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특강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책이 출간되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그 빵꾸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암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는 이제 주관식 쟁점을 넣었었거든요. 올해는 주관식 쟁점을 안 넣고 그거 가지고 빵꾸 노트를 가지고 대체할 겁니다. 자, 85페이지 사업 시행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이제 크게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죠? 작년에 여기서도 한 개 또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사업 시행자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냥.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누굽니까? 간단하죠. 국가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요 전부 다 끝이 공사로 끝나요. 공사, 주택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등등 해가지고 공사로 끝나는 게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인데 두 개가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아닙니다. 철도공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입니다. TV에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GTX C 노선인가? 인도원 쪽으로 오는데, 포크레인 아니고 뭐지, 그거? 그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주택을 덮친 적이 있었죠? 그죠? 그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댁에 그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다행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명피해는 안 입었다 하더라고. 와, 황당했죠? 15분 전인가 할머니하고 애가 있었는데 어제 TV 안 보셨나요? 뉴스에 나오던데 할머니하고 애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 먹자 해가지고 과일 드시고 계셨대요. 할머니하고 애하고 놀다가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다행스럽게 진짜 천운이다 이래가지고 불행 중 천운이죠. 인명피해는 안 입었던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누가 해줘야 돼요? 지금 호텔에서 생활한답니다. 전부 다. 집 언제 고쳐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거의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 두 개. 여기 이제 정부 출연기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지방공사. 여기 이제 공공이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면적 얼마나 소유됩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조합. 무슨 방식만 사업 시행자가 됩니까? 조합은 환지에서만. 환지.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고 이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주택법에 있는 등록사업 주체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출자법인으로서 민간이나 공공 둘 이상이 모여가지고 설립을 하면 그게 공동출자법인이고,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자 지분이 민간이 50을 넘죠. 그러면 뭐다? 민간. 공공이 50을 넘으면 공공. 그래서 지분이 누가 50을 넘기냐에 따라서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조합. 너무 쉽게 나왔죠. 뭐에서만 사업시행자더라고요? 환지에서만. 이건 근데 다 알고 계신 거라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요게서 포인트. 꼬우면 어디를 꼬울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비틀어 가지고 요 파트를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그렇지. 요거죠. 뭐일 때만 전부. 해결되겠죠. 도시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설미를 넣겠지. 일부는 아니고 뭐일 때만 전부. 일 때만 누가 된다?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원칙입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아니죠. 뭐일 때만? 환지일 때만.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 뭐일 때만? 환지일 때만. 그것도 얼마만큼 환지를 할 때? 전부를 환지를 할 때. 하지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를 하게 되면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고 법 조문에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로 되냐면 지자체 등이 될 수 있고, 지자체 등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중요하겠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를 할 때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원칙인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 그러니까 결론 해석하면 이래 돼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를 하게 되면 민간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로 바뀐다? 공공으로 바뀐다. 여러분, 공공으로 바뀐다. 공공은 다가 아니고 지자체 등,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누구는 없네요. 국가는 없죠. 예, 국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국가가 있으면 뭐로 바뀔까요? 지자체 등이라고 했습니까? 국가 등이라고 했습니까? 국가 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4, 5년 전에 지자체 등이 되는 게 원칙인데 다음 중 지자체 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1. 국가, 2. 지자체, 3. 지방공사, 4. 주택공사, 5. 신탁업자. 답은 국가. 그렇게 문제가 유치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되냐 이러니까 면적도 얼마? 2분의 1. 소유자도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사업하고 뭐 할 필요가 있더라? 병행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요록했어요, 제가? 그죠? 2배. 2배로 요록했죠. 2분의 1의 2배는 1. 의 2배는 2. 병행. 2배 적어놔. 2배라고. 2분의 1의 2배는 1이죠. 1의 2배는 2. 병행. 공 2개네. 공도 2개네. 단순 안깁니다, 이거는. 자, 정리할게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로 하죠, 그죠?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사유가 뭔데요? 2배.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 의 2배는 1년. 의 2배는 2. 병행.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2분의 1 병행.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안깁니다, 안기. 그 다음에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바꿔버립니다. 자, 이거는 센터를 어디에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시계획에 잡으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가 됐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실시계획 인가 현강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역시 실시계획 인가 현강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증이나 실시인가가 뭐 될 때 취소될 때 그 실시인가를 센터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인가 신청이 없고 인가 받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인가가 뭐 되고 취소가 되고 그래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부도 파산 났을 때 파산 나면 당연히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시행자를 막을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센터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는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그래 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로 나옵니다. 다음 중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이래 됩니다. 1번 1년, 2번 2년, 3번 지도, 4번 파산 이렇게 가면 돼요. 됐죠? 1번 1년. 몇 년? 1년. 2번은? 3번은? 4번은? 그거 잘하네. 끝. 그 다음에 대행이란 말이 나왔네요. 대행. 대행이 뭐야? 대신하는 거죠. 대신.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주로 합니까? 공공주도로 사업을 많이 했죠. 우리 지금까지. 그죠? 근데 대신하니까, 그죠? 공공이 대신하진 않겠지. 공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대신하니까 누가 대신한다? 민간이 대신하는 겁니다. 민간.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설계나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누구? 민간이죠. 대행케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이 민간한테 대행시키는 게 대행입니다. 뭘 대행하는 데니까 민간이 잘하는 게 있겠죠. 설계, 분양, 그 다음에 부지 조성, 기반 시설, 요 네 가지 업무를 대행케 합시다. 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4개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입니다. 뭐라고요? 설계, 또 분양, 또 부지조성공사, 그 다음에 기반시설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규약이란 말이 나오죠. 규약. 약속이죠. 약속. 누가 만드는 거? 민간이 만드는 규범이 규약. 조합이 만드는 규범이 뭐예요? 정관. 공공에서 만들면 뭐라 부른다? 시행규정. 그죠? 시행규정. 용어입니다, 용어. 이래 나오죠. 그죠?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둘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규약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 OX. X. 공공이 만들면 규약이라 하면 안 되죠. 뭐래요? 시행규정. 토지 소유자 둘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어쩌니 저쩌니 이라면 OX, X. 토지 소유자 둘 이상이 모였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규약이라 해야 돼요. 규약. 그러니까 규약은요, 약속된, 계약할 때 약이죠. 약속된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이 만드니까 약속이에요. 그리고 공공이 하니까 뭐라 그런다? 시행규정.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요. 정비법으로 넘어가가지고 정관등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정관등. 정비법에 가면 조합이 만드는 정관, 민간이 만드는 규약, 공공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시행규정,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따로 부른다? 정관등, 이렇게 따로 불러요. 확인 받게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자, 도장만 찍고 갑시다. 도장 꺼내라. 도장 꺼냈습니까? 112, 7번, 도장 찍어라. 됐죠? 조합이 만든 뭐야? 정관. 토지등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민간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뭐라 불러야 돼요? 규약.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주택공사와 같이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뭐라 부른다? 시행규정. 이런 식으로. 용어입니다, 용어. 이런 용어들이 이제 헷갈려버리면, 가죠. 그래서 이 시험에 냅니다. 이건 단독 출제는 못 하죠. 단독 출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지문으로 그냥 섞어서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탁 노네요. 위탁이 뭐예요? 위탁이 뭐 부탁하는 것이 뭐, 그죠? 자, 사업시행자는 항만이나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이나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기초사나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낸다 그러면 어떤 게 님 눈에 보입니까? 놓은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낸다 그러면 저는 보이는데, 야, 네가 보인다고 우리도 보여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죠? 맞아요. 한번 봐봐. 놓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래 끌면 또 늦게 마치가지고 배고프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누가 빠졌다? 국가가 없죠. 그러니까 기초조사라든지 토지 매수 업무는 누구한테 위탁하지 않는다? 국가한테 위탁하지는 않죠. 국가를 넣겠지.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은 국가한테 위탁할 수 있죠. 근데 밑에는 국가가 없죠. 그쪽으로 놓으면 되겠네. 국가 X. 놓을 거 저거밖에 없다. 뭐 위탁할 수 없다라고 내겠나? 답 들키고로. 위탁할 수 있다, 없다는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약에 이걸 내가 답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나 토지 매수 업무를 국가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뭐 때문에 틀려버려요? 국가 때문에 틀린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잖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정부처 이런 게. 나머지는 똑같잖아. 밑에는 국가가 없죠. 밑에 국가가 넣으면 돼요. 무슨 업무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무슨 업무요? 기초사 업무죠. 또 기초서를 누가 하는데? 기초서를 누가 하는데? 다 까먹었다요, 벌써. 지정권자, 시도대도시,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는 기억나잖아. 누가 하는데, 그 기초사를? 지정권자, 누군데요? 시도대도시.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업무. 토지 매수 업무를 갖다 각 지역별로 해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에 손실보상 업무. 매수했으니까 손실보상 해줘야 될까? 그것도 지역별로 해야 될까, 아이가? 주민 이주 대책을 국가가 지역별로 해야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국가는 아니고 누가 한다?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입기관. 근데 국가는 빠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에서 신탁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신탁 개발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독 출제 못 합니다. 전부 다 묶어가지고 사업 시행자하고 대행하고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내면 진짜 좋은 문제가 돼요. 지문 한 개씩만 쫙쫙 끄집어내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내보면. 자, 요거는 신탁은요. 신탁은 민간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공X라고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두시면 문장 볼 때 안 헷갈릴 겁니다. 공공X. X는 한글로 쓰지 말고 기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 설립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다. 아직 안 나왔다, 시험에서는. 기출에서는 없습니다. 법인 설립. 놓을 겁니다, 이거. 요것도 뭐 때문에 만드는 거냐면, 대장동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이게 법인 설립이 작년에 제정됐는가? 작년에 아마 법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나 민간이나 둘 이상 모여서 공동 출자 법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아까 사업 시행에 나왔잖아요. 그죠? 출자 지분이 공공이 많으면 공공이고 민간이 많으면 민간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 민간에서 왜 투자할까요?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이윤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 이윤 추구가 옛날에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윤 추구가 민간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더라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에 이제 명문의 규정을 좀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설립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윤율을 갖다가 얼마를 정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높고 이런 건 아닌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가 없는데 한 번쯤은 단독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자, 볼게요. 공공시행자가 민간 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드는 거죠. 공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이제 법의 명문의 규정을 뒀네. 이윤율은 사업비 중에서 공공시행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몇 프로? 10% 이내로 한다. 전체 사업비에서 10%. 전체 사업비에서 누구 거는 빼고. 그죠? 공공부담분은 빼고. 그거 가지고 몇 프로? 10%. 총 사업비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민간이
60억을 내고요. 공공이 40억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다니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민간이 60억을 내고 공공이 사업 시입으니까 100억이잖아. 그래서 누구 빼고? 공공부담분을 빼라니까. 빼니까 얼마 남아요? 60억.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120억이 수익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기반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팔았다니까.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으니까 수익이 들어온 게 120억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요 이익을 원가는 100억이잖아. 20억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윤율을 옛날에는 계약을 했다니까. 공공민간이 계약을 해가지고 너가 얼마까지 가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윤율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윤율이 높잖아. 계약이 됐는데 예를 들어 계약을 갖다 누구 계약을 해가지고 이 생기는 이익에 40% 넣어 가져가라. 아니, 너가 60%가 너가 내서 60% 넣어 가져가. 우리가 40% 가져갈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말이지. 그지? 그럼 나중에 과다 이윤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냈는데 200억의 수익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돈잔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누구 출신들 뭐 아들한테 50억 주고 얼마 주고 하니까 그게 인건비였다 퇴직금이었다 해서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저끼리 잔치하고 말았잖아. 그러지 말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윤율을 법에 명문을 못을 박아뺐어요. 얼마? 10%. 10% 못을 박았다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빼고 비용의 10%까지만 맥시멈으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노겠죠? 객관식으로 논다 그러면 뭐 해가지고 뭐 장난치가지고 15% 20% 이런 식으로 내겠죠. 10%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장은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에 대해서 2022년 6월 2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조치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자, 법인입니다. 법인인 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개발 이익이 협약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그 초과분은 다음 용도로 써라. 그 다음 용도는 안 봐도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까? 공적인 용도로 쓰겠지 뭐. 그죠? 그래서 1번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납입해요.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넣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개발사업 그 지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 다른 데서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시군구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한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나 비용에 부담하든지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가격을 이율이 많으니까 그 가격을 공공주택 건설용지 임대주택 건설용지 가격을 맞아 낮추자. 가격이 인하. 그 다음에 시군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가 그죠? 거기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제 그걸 이런 공적 용도로 좋은 용도로 써라 이 말입니다. 법인 설립 방법. 법인 설립 어떻게 합니까? 공모입니다. 뭐 하지 마라. 공모 방식으로 해놨잖아요. 뭐 하지 마라. 사바사바 하지 마라. 수익에 가지 마라.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밀실에 앉아가지고 형님 동생이라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라면서 앞으로 형하기로 하자 해서 술 먹고 나서 형하기로 해놓고 다음날 술 깨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방식으로 해라? 공모. 공모 방식이란 말은 수익에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다만 민간 참여로 선정되는 자가 공공사업을 공공에게 제한합니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죠. 그럴 때는 공모 안 해야 돼요. 원칙이 뭔데? 공모인데 민간이 제한을 하면서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모두 충족해야 돼요. 모두 충족하면 공모가 안 해야 되는데 하하 야가 토지 3분의 1을 가지고 있네. 직권해.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도시랍니다. 도시. 그린벨트는 빼고 도시랍니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아까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을 충족하랍니다. 해당 지역이 개발 제한 지역이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낸다 그러면 뭐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민간을 갖다가 공동법인으로 하려고 하면 공모를 해야 돼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하지 않고 민간이 제안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민간이 그 토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 3분의 2. 그리고 그게 어느 용도적이 있어야 돼? 도시. 그린벨트면 당연히 안 되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면 특혜인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10만 이상이 아니네. 미만입니다, 미만. 10만 미만일 거예요. 작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아니고 수익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협약 체결 방법. 공공시행자는 민간 참여자고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하. 당연하죠. 법인 설립하고 나서 협약 체결하면 안 되죠. 법인 설립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전에 협약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뭐 던지지 마시고요. 시간 안에 마칠게요. 자, 협의가 안 되면 법인 설립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공공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승인받을 때는 그러니까 작성한 협약,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통제를 합니다. 협약 내용을 신고를 거쳐서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지정권자 제출입니다. 지정권자 제출하는 이유는 지정권자 뭘 받는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 승인. 통제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권을 또 하나 냈네요. 지정권자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국장한테 보고하랍니다. 통제 장치를 다 마련해야 돼요. 민주적 절차에서는요, 절차의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차 통제를 다 해야 됩니다. 각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세금이 어디로 새어나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국장은 국장한테 보고하거든요. 보고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왔죠? 근데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죠?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정권자에게 뭐 합니까? 시정명령을 하죠. 똑바로 해라. 라고 이제 국장이 내립니다. 지정권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법인 설립. 이윤율이 몇 프로라고요? 10%.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공모.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모가 아닌 경우가 있죠.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 아닌 경우에 하려고 그러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면적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면적은 얼마? 10만 미만. 그 다음에 뭐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는 등등의 요건들은 뭐 당연한 요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을 갖다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합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합니까? 그죠? 전에 하죠. 협약을 체결했죠? 협약을 체결해서 저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해줬죠?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라고요? 국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승인권자한테 말할 수 있다? 시정을 명할 수 있죠. 그러면 승인권자는 많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 답니다, 이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은 100%는 아닙니다. 우리 공포에서 조합이 3개 나오거든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3개 나오는데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정비법 조합은 100% 출제. 100%가 120%입니다. 시험 문제가 10년 중에서 7번 정도는 2문제를 냅니다. 정비법 조합은.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출제 가능성이 80%. 10년에 8문제.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지금 보면 간혹 가다가 있죠, 그죠? 31회 때도 오고 32회 때 한 판 쉬고 33, 4, 5 연속 출제됐죠,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 조합은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어디가 쉬워지냐면 정비법 조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이건 하고 나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몇 명이 모여야 돼요? 7명.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인가 봤습니까? 지정권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변경 인가를 받고 뭐 하면 된다? 신고합니다. 뭐가 경미한 건데?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 시험이 많이 나왔죠. 이 두 개는 중요한 게 이거 물어본다? 경미한 거로 봐요. 그래서 변경 인가를 안 받고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면적, 소유자 총수,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개발계획 수립 동의 요건은 똑같죠? 개발계획도 여러분 뭐에서만 동의를 받았어요? 환지. 조합은 뭐 할 때만, 무슨 방식에서만 조합이 있어요? 환지. 면적 얼마? 3분의 1. 소유총수 2분의 1. 머리법 계산법 나오죠? 자, 개발계획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는 포함하죠. 공유일 때는 한 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 또 한 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공유한 사람이 동일해도 몇 명? 한 명.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면 공람 공고일 이후는 소유수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해버렸습니다. 이 말에 해석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정되기 전에 철회했기 때문에 동의자 수에서 빼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의는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으랬습니까? 사유토지한테 동의를 받고 동의 요건이 미달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국공유지 관리청. 그리고 동의서는 뭐를 제출하면 된다? 인감. 그래서 제가 추가할 게 없습니다. 했던 거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왜? 반대한 사람도 뭘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뭘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임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임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든지 근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 대기를 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어디하고 섞어버린다? 조합원하고 섞어버립니다. 이래내죠.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 대기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이 와, 근고 이상의 형 보면 되게 반갑거든요. 오랜만에 아는 관계 나왔지. 그것도 또 나왔잖아. 2년도 나왔지. 막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이라는 겁니다. 그게 임원이 아니고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임원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은 누가 되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의결권 평등을 지지하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작년에 이게 답이었죠.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 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 갑의 의결권하고는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한 을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계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게 답이었죠. 답이 안 되면 너무 쉬웠어요. 상식. 숫자. 공유자는 의결권 몇 장 줘요? 한 장. 구분 소유자는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조합은 언제 성립합니까?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 성립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권리 능력. 사람이 된다는 것은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죠?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돼요? 태어나면 되죠. 태어나면. 응행이라면 태어나야 돼요. 울어야 돼. 완전히 나와야 돼. 완전히 나와야 돼요. 엄마 배에서 엄마로부터 완전 분리가 돼요. 완전 노출설이 통수가 팔립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이 언제인지 압니까? 진통이에요, 진통. 엄마가 아이라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형법하고 민법에 사람 되는 시기가 다르다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마 시간도 많고 한번 봐봐봐. 설명해 줄게. 재밌는 거야. 진통을 하잖아요. 그죠?
일부 노출이 되거든요. 전부 노출이 된다니까요. 민법에서는 언제가 사람이라고? 이때. 여기 민법에서 여기 이때 사람이에요. 즉 권리 능력이 이때 취득이 돼요. 요 단계에서 사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이 발생 안 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형법에서는 언제가 사람이 된다고요? 이때. 이때가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형법도 이때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 노출했을 때 사망하잖아. 죽이잖아. 낙태가 돼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형법에서는 언제를 사람으로 봤다? 요때를 사람으로 봤거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 노출됐을 때 요 진통 이후에 만약에 어떤 연유로 고의로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럼 살인이 돼요. 살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법은 사람의 시기를 땡겨놨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든. 예를 들어서 민법이 이때부터 사람이니까 야가 태어나가지고 상속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그죠? 이때가 사람이면 이 단계에서 만다 요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뭐가 되냐면 낙태죄예요. 낙태가 되면서 네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서 형법이냐 민법이냐 사람이 되는 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등기하면 뭐 된다? 사람이 된다.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규정의 흠결. 규정의 흠결한 것은 법인이다 보니까 법 규정에 흠결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해석론을 다른 데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규정을 준용하냐면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만다 준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죠.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시험에서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법인 관련 규정으로서 법 규정에 흠결이 있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은 사법상, 법적 성격은 사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OX, X. 앞에는 맞는데 D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흠결이 오면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건 맞는데 그러다 해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적 성격은 어디에? 공법. 무슨 시간이에요? 공법. 그 다음에 총회는 필수기간. 두어야 되죠. 그죠? 의결기간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에 조합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 총회 관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숫자는 조합은 총수 100분의 10. 그러고 누가 대의원이 되냐면 뭐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대의원은. 몇 명?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자, 다음 사항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다. 요거는 어디에서만 결정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해라.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혹시 못 외운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조합에서 단독 문제로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겁니다. 총회의 정권상. 총회의 정권, 전속적인 권한, 총회만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죠. 세 개를 묶어라. 앞에다 적을까? 세 개를 묶어라. 뭐더라? 헌법. 4번은요? 반정선거. 그 다음에 5번은 중요상.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대의유가 못 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각 지자체 장선거, 반장선거 우리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죠.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요. 그거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개발사업의 헌법이 개발계획이라고 했죠. 전반의 방향 설정. 환지 헌법이 뭐예요? 환지계획. 조합의 헌법이 뭡니까? 정관. 이렇게 해서 세 개는 헌법으로 기억하시면 요 5개를 제외하고는 누가 할 수 있다? 대의유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원 나옵니다. 임원도 누구 중에 선임해야 돼요? 조합원 중에서 아까 총회에서 선임한다 좀 전에 배웠죠. 그 다음에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속은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자, 이번에 결격 사유 나오네요.
자,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결격사유가 4가지가 그대로 컨트롤 C 복사 떠가지고 정비법, 주택법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4개. 누굽니까?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 후견이 누구예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산자, 경제적 무능자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되기를 한다.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이 사람들이 정상이었거든요. 임원으로 선임됐다가 다음 사회가 발생했어요. 다음 사회라는 것은 정상이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버렸어. 그러면 언제부터?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면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런 사회가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퇴임이에요. 당연퇴임. 근데 개발법에서는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뭐 시세사 배운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 권력적 행위입니다. 에 대해서 불복인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부터 하셔야 돼요.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다만 행정시행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행정쟁송의 피고는 항상 누구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했던 권력적 행위, 위임받아서 했던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제기를 해야 됩니까? 지정권자한테, 권한을 준 지정권자한테 제기를 해야 됩니다. 행위자에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자가 아니죠. 지정권자한테 제기해라. 그 다음에 없네? 다 했네? 자, 점 볼까요? 몇 명이 모인다고요? 7명. 뭐 하는데? 어? 7명을 정관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정관을 가져와서 뭐 한다? 동의를 받겠죠? 면접? 소유자 총수? 동의가 무산되면 조합설립 무산되는 겁니다. 자, 동의됐죠? 그러면 동의된 거 들고, 인감도장 찍히기, 들고, 어디로 갑니까? 소리 들고 인가받으러 가겠지. 누구한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겠지.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하면 되겠지. 그 경미한 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권고방법의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가됐어요. 인가된 거 들고 어디로 갑니까? 등기하겠지. 등기하면 뭐 되는데요? 사람이 된다. 성립한다 했잖아. 사람이 되는 거야.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되면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법인은 등기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등기하지 않는 법인을 뭐라 불러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래 보죠. 권리 능력, 등기가 안 됐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니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재산 소유 형태가 총류. 법인은 권리 능력 있죠? 그러니까 단독 등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안 배우나? 민법에서? 총류, 합유 안 배웁니까? 그래.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총류 아이가? 그 등기 안 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등기가 사람이 됐지. 사람이 됐으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총회에서 하잖아. 자연인은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해? 자연인은, 여러분 자연인 아닙니까? 로봇 아니잖아. 자연인은 여러분 의사결정 어디에서 해? 내가 하잖아, 내. 자연인은 의사결정을 외우라. 자연인 의사결정을 내가 한다. 내 해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내는 머리를 말한다. 외워라.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그린 이유가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은 의사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그러니까 자연인의 내에 해당하는 게 법인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게 총회라고요. 총회는 누구로 구성한다? 조합원으로 구성하죠. 조합원이 누가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조합설 반대해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총회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매번 행위가 있을 때마다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뭘 둔다? 대의기구를 두는 거예요. 대의기구. 그게 뭐야? 대의원회인데 조합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죠. 대의원회는 두 원이나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대의원회는 뭘 하는 거냐면요. 야가 할 일을 뭐 한다?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못 하는 게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뭐? 헌법. 두 번째, 반장선거. 세 번째, 중요사항. 헌법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죠. 개발사업의 헌법인 뭐야? 개발계획. 조합의 헌법인 정관. 환지 헌법인 환지계획. 그 다음에 반장선거는 임원선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사항인 합병이나 예산은 대행할 수 없죠. 자, 총회 또는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졌잖아. 그럼 손발이 돼서 움직일 거 아니야. 자연인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러분 내에서, 제 내에서, 야, 앞으로 가라 이러면 앞으로 간다니까요. 가가지고 계약 세라 이러면 계약한다니까. 가가지고 뭐 사와 이러면 제가 직접 가서 사온다니까요. 법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대행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임원이라니까요. 누구요? 그게 조합장 아이가. 조합장이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럼 조합장이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군데? 이사 아이가. 그죠? 이들이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는 게 누구예요? 감사 아이가. 그래서 왼손에 해당하는 게 감사. 그죠? 여기 해당하는 게 조합장이나 이사 이러는 거죠. 야들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는데? 임원이라 부르잖아. 야들이 임원 아이가. 임원은요, 봐봐요. 임원은 총회나 대의원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예요. 집행. 집행하는 거니까 아무나 임원이 될 수는 없거든. 그죠?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래서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지정신이 아니면 임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에서 내린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인데, 지정신이 아닌 아들이 되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경제적 무능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야 돼.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야 돼. 2년 동안 반성해야 돼.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그럼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써야죠. 근데 정상이었는데 오늘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진 거지. 그럼 언제? 그 다음날 자격을 만다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라. 끝!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 사람을 넣은 이유가 사람이 그냥이 아니고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의 의사결정은 머리가 하는데 법인에서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총회다 이 말이에요. 자연인은 우리가 손발 있잖아. 손발에 해당하는 게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아니다. 잘못 적었다. 조합장이죠. 조합장.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있잖아.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반도 AI 회사를 갖다 인수하려고 해요. 에?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AI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면 합병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가는데? 삼성전자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 누가 가는데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가지.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가잖아. 그게 법인이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그거 똑같잖아. 그 인과 자연인과 법인이 움직이는 그 구조, 법적인 구조로 갖다 말씀드립니다. 요 구조로 가면 돼요. 다 했는데.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실식 얘기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좀 더 하면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배고픈데 일어나는 구테타는 제가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시간 정도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수용하고, 한지. 그래서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정비법으로 다음 주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숲나무공법 특강이 시작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5번을 진행할 겁니다. 국계법 하루 만에 정리, 개발법 하루 만에 정리,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빼고 전부 다 각각 하루 만에 할 건데, 국계법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한 7시간 정도 잡아야 되고요. 한 방에 싹 정리하고 끝낼 건데, 나머지 이제 개발, 정비, 건축주택은 한 4시간 정도면 싹 정리를 하고 마지막 압축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 정리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식사 만나게 되시고 다음 주 또 나머지 내용 가지고 뵙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